안녕. 2022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25에서 30번이에요. 단락 앞에 글 앞에 가나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보니까 주제 통합 지문이고요. 제목을 살펴봤더니 선원근법의 원리와 함계. 그 다음 나 지문은 브루넬레스코의 선원근법 원리 실현이라고 해서 선원근법에 관련된 지문이 두 개가 묶여 있어요. 뒤에 나와 있는 문제 먼저 확인할게요. 25번 알베르티와 브루넬레스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느낌상 이 아저씨는 가에 나타날 거고 이 사람은 나에 나타날 것이다. 각각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 요약을 미리 하면서 읽자. 26번 문제 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사실적 이해 물어보는 문제인 거고요. 결국에는 OX 문제인 거니까 26번에 있는 것들은 빠르게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죠. 시간은 드릴 테니까 나중에 정지해 놓고 문제 읽어 놓은 다음에 넘어오세요. 27번 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질문으로 해결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대답이 있냐 없냐 문제니까요. OX 문제를 떠나서 오히려 훨씬 쉽게 볼 수 있다. 역시 27번도 보기를 확인하시고 다음 지문 28번 문제 보러 가도록 할게요. 보기는 가를 읽고 학생이 정리한 내용이다.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표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가만히 나와 있는 말들을 살펴보면 중심점, 기초, 지각, 시점, 소실점 이 세 가지의 용어를 어디에 집어넣을 수 있는가 확인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가 읽고 문제 풀러오면 되겠죠. 29번 보기는 가에 대한 다빈치의 견해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윗글을 통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빈치 이름이 나오면 그 지문을 읽고 확인하러 오면 되겠죠. 그림에서 색이 칠해진 세 공의 지름은 모두가 같고 크기가 모두 같다. 중앙의 공을 기준으로 양옆에 놓인 다른 두 공의 시작점으로부터의 거리는 같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전부 다 같을 것이다. 시작점에서 각 원에 두 개의 접선을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에서는 요거랑 요거 이야기하겠고 각도를 측정하면 알파 감마는 같고 베타 정면에 있는 각이 제일 크다. 다음 시작점과 중앙의 공을 중심을 연결한 점선에 수직이 되도록 시작점과 세공 사이에 직선을 그리고 그 선분의 길이를 비교하면 AB, EF 길이가 같고 가운데에 있는 CD의 길이가 작다라는 것 확인. 30번 문제는요. 어휘 문제네요. 전체 끝까지 다 읽고 확인하러 올게요. 자, 본문 시작해 봅시다. 회화에서 입체적인 사물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입체를 현실감 있게 표현하는 방법인 원근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선원근법이다. 선원근법은 소실점과 소실점을 향해 뻗어나가는 직선들로 평면의 공간적 깊이가 나타나게 표현하는 방식이다. 르네상스 시기의 미술가들은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인다라는 사실을 회화에 반영하는 걸 넘어 재현의 정확도를 정밀하게 계측하고 증명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평면 위에 3차원성을 부여하여 세계를 시각적으로 보다 정확히 재현해 내보이고 보이는 대상을 평면에 그대로 옮기기 위해 선원근법이라는 회화의 공간 재현 원리를 개발했다.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의 포인트는 선원근법이란 공간을 재현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가의 첫 번째 단락의 중심 문장이 되겠네요. 두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알베르티 이야기가 계속 맞냐 틀리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알베르티는 고대 그리스의 광학 이론과 기하학적 가정을 근거로 해서 선원근법을 정립을 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우리 눈에서 확산되는 시각 광선이 대상을 향해 직선으로 뻗어나가
대상에 닿음으로써 시각 이미지가 산출되는 것으로 보았다. 밑에 그림을 보면 기초 시각 시점, 여기에서부터 보고자 하는 물건이 있는 요 지점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으로 펼쳐져 나아가서 그 아이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다. 시각 이미지가 산출이 된다. 알베르티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뻗어나가는 광선을 세 가지로 나눴다. 첫째, 가장 바깥의 시각광선인 경계광선을 통해서, 여기에서의 경계광선은 누구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선. 요 선. 하나, 둘, 셋, 네 개. 요 선, 파란색 네 개의 경계광선을 통해 외곽의 선이 만들어지고 그 내부의 수많은 광선인 중앙광선들을 통해서 색채를 인지한다라고 보았는데, 중앙광선 중에 회화의 면과 여기에 나타난 요 색깔 칠해져 있는 이 회화면과 직각을 이루는 하나의 광선을 중심광선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중심광선. 당연히 여기에 각은 수직으로 만나겠죠. 시각 활동에서 중심광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겼다. 그리고 관찰자의 한쪽 눈을 꼭지점으로 하여 뻗어나가는 시각광선을 통해 시각 피라미드가 형성이 되고, 시각 피라미드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한 지점에 유리창과 같은 일종의 투명한 막을 세워놓고 거기에 들어온 장면을 그대로 평면에 나타내면 실제 세계를 완벽히 재현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경계광선, 중앙광선, 시각광선들을 통해서 평면에 재현하면 실제 세계를 완벽히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선원근법을 활용을 하면 실제 세계를 완벽히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면 다음 지문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회화면이라고 했을 때 회화면에 그려지는 장면들은 어디야? 얘네들이 그려지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깊이감이 이 회화면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확인해 놔야 돼요. 요것만 기억해도 뒤에 한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다시, 실제로 있는 이 장면이 가운데 있는 요 회화면에 그려지는 건데, 회화면에 그려지는 부분은 어디다? 이만큼의 공간감이 그려지는 거다. 여기 나와 있는 용어를 살펴보면 중심점에서부터 소실점까지의 깊이감이 회화면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단락의 제일 중요한 얘기는 여기겠네요. 알베르티가 고대 그리스 광학 이론과 기하학적 가정을 근거로 선원근법을 정립해내었다. 두 번째 단락 끝.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알베르티는 회화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한쪽 눈에 들어오는 화면의 변화가 없도록 기초 지각 시점의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선원근법에서 중심 광선은, 이렇게 가운데 뚫고 지나가는 이 광선은 회화면과 중심 광선이 직교하는 지점인 중심점을 지나 소실점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확인했다. 여기 각도가 90도다. 회화면을 구성하는 기초 지각 시점과 중심점, 소실점은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기초 지각 시점부터 중심점 통과해서 소실점까지 일직선에 있다. 또한 기초 지각 시점은 그림의 관람자가 화가가 묘사하고자 한 것과 가장 유사한 상을 시각적 환영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시점이다. 세 번째 단락은 짧지만 누가 알베르티가 정립한 선원근법의 이론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물론 입체를 똑같이 평면에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선원근법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토대 위에 정립된 거기 때문에 실제의 시각 경험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선원근법을 충신히 따른 그림이라도 그것은 정교한 방식에 따라 입체를 2차원에 재현한 시각적 환영일 뿐이고 우리는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선원근법의 결함을 깨닫고 당대의 다빈치는 실제의 시각 경험에 보다 부합하는 원근법으로 멀리 있는 사물을 더 흐릿하게 그리는 공기원근법을 개발하여 작품에 적용하기도 했다. 다빈치가 공기원근법을 선원근법의 결함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이야기는 했지만 주의해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기원근법이 선원근법보다 사실적으로 나타내준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나달락으로 넘어갈게요. 나달락은 브루넬레스코의 선원근법 실현 원리를 실현한 것들에서 확인할 거예요. 르네상스 시기의 브루넬레스코는 선원근법의 원리를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다. 브루넬레스코 어느 시대의 사람? 르네상스 시대에 직접 경험하게. 무엇을? 선원근법을. 선원근법에 따라 성요한 세례당과 주변 풍경을 한 변이 30cm인 정방형의 작은 화폭에 그리고 구멍을 뚫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거울을 통해 작은 그림을 보도록 했다. 거울을 통해서 본답니다. 대충 느낌이 오죠. 뒤에 보기 봤었던 거. 뭐? 좌우가 반대로 되게 그렸겠지. 브루넬레스코는 먼저 사람들을 세울 지점과 세례당 건물 사이의 거리뿐만이 아니라 그림을 보는 눈의 높이와 시선의 방향까지도 고정될 수 있도록 그림을 관찰할 시점을 정했다. 그림을 관찰할 시점을 정했는데 엄격하게 정했다. 일단 거기까지. 브루넬레스코는 자신이 그림을 그렸던 지점인 기초지각 시점에서의 풍경을 사람들도 똑같이 보도록. 그러면 브루넬레스코의 기초지각 시점과 동일한 위치에 사람들을 세워놔야 되겠죠. 그 위치와 관찰자의 눈높이 등을 조정했다. 기초 지각 시점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시각적 환영을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제대로 세우고 나서 브루넬레스코는 사람들이 한 손에 그림을 들고 한 손을 그림 한복판에 뚫은 구멍의 뒷면에 대도록 한 후 다른 손은 거울로 잡고 팔을 쭉 뻗어서 그림과 거울이 나란히 위치하게 했다. 그리고 그림복판의 구멍과 그림의 중심을 잇는 선이 거울면에 직각에 닿을 수 있도록 높이를 잘 조정한 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수직으로 닿게 마치 누구처럼 선원근법에서 기초지각 시점이 중심점에 수직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그림 복판에 난 구멍에 눈을 바짝 붙이고 거울을 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람들 눈에 비친 자신의 그림이 들어오도록 하게 한 겁니다. 이 그림의 면이 거울에 가서 반사되어 눈으로 들어오겠죠. 브루넬레스코는 사람들에게 거울에 비친 세례당의 그림과 실물 세례당을 차례대로 비교하게 했다. 그림의 복판에 뚫린 구멍을 통해 거울에 비친 그림을 보던 사람들은 구멍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한 손에 든 거울을 잠시 젖히고 실물 세례당을 보았다. 우와! 실제로 당시에 브루넬레스코의 지시에 따라 그림을 직접 보았다고 전해지는 그의 제자 마네티는 선원근법에 입각해 그려진 그림의 상과 실물은 윤곽선 형태 비례 관계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일치한다고 기록을 했다. 가달락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달락은 비교적 쉽게 다가오는 지문이었을 것 같아요. 뒤에 문제 풀러갈게요. 알베르티와 25번 알베르티와 브루넬레스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알베르티는 선원근법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정립했고 그렇죠. 브루넬레스코는 그 원리를 실제에 구현했다. 정답. 답은 1번. 실제로 구현한 거는 그림에서 봐서 알겠지만 선원근법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정립했어요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있죠. 알베르티는 고대 그리스의 광학이론과 기하학적 가정을 근거로 선원근법을 정립한 인물이다.
25번에 1번 맞는 얘기가 되겠죠. 2번 알베르티는 선원근법을 독자적으로 주장했고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 이론을 갖다 받아들였죠. 브루넬레스코는 선원근법의 적절성을 여러 번 사람과 따져본 게 아니라 실연한 사람이다. 2번 탈락. 3번 알베르티는 선원근법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고 선원근법의 이론을 원리를 정리를 한 거지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는 아니죠. 브루넬레스코는 선원근법의 논리를 경험적으로 터득했다. 경험적으로 실현했으니까 뒤에 부분은 또 맞다라고 합시다. 어쨌든 3번 탈락. 4번 알베르티는 선원근법을 당대인에게 가르쳤고 가르쳤다는 얘기 없죠. 브루넬레스코는 선원근법의 실현 조건을 알베르티를 통해 배웠다. 알베르티가 브루넬레스코에 가르쳐줬다라는 얘기도 없죠. 4번 탈락. 5번 알베르티는 선원근법을 의심 없이 수용했고 아니요. 여러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종합한 거지 의심이 없었다라는 말은 틀리지. 브루넬레스코는 선원근법에 반영된 이론을 맹신하는 것을 경계했다. 선원근법 이론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한 부분이 없죠. 5번 탈락. 25번의 답은 1번. 26번 보러 갈게요.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브루넬레스코가 사람들의 그림 관찰을 위해 정해둔 지점은 나 보러 가야 되겠네. 자신이 성 요한 세례당 그림을 그렸던 지점이겠군. 그림을 관찰하는 지점과 자기가 그렸던 지점이 같은가? 같죠. 왜냐하면 브루넬레스코가 그림을 그릴 때 작업했었던 기초 지각 시점에 사람들을 세워놨으니까. 기초 지각 시점에 여기에 사람들을 세워놨으니까 1번 맞는 얘기죠. 2번 알베르티는 면밀하게 선원근법이 적용되어 그려진 회화는 이걸 잘 적용하면 그것은 실제와 정확히 비례한다라고 보았군. 맞는 얘기죠. 어디서 볼 수 있냐. 가달랑 마지막 이런 식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평면에 옮겨내면 실제 세계를 완벽히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2번 맞는 얘기였죠. 다음 26번에 3번 보러 갈게요. 브루넬레스코는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이 바라본 성 요한 세례당과 주변 풍경을 그대로 그리지 않고 좌우를 반전해서 그렸겠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거울에 비춰진 그림을 봤어야 했으니까. 4번 브루넬레스코는 사람들의 그림 뒷면의 구멍에 눈을 댄 채 그 그림의 구멍과 거울의 중심을 잇는 선이 거울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게 지시했겠군. 맞는 얘기죠.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 26번에 4번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애초에 여기에 직각 그렸잖아요. 그리고 위에 뭐라고? 그림 복판의 구멍과 거울의 중심을 잇는 선이 거울면에 직각으로 닿을 수 있게 라고 했죠. 26번에 4번 맞는 얘기지. 그러면 26번에 틀린 이야기는 5번. 5번 왜 틀렸는지 확인하러 갈게요. 26의 5번 알베르티가 선원근법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종합했어요? 고대 그리스의 이론을 종합했죠. 시각광선을 세 가지로 분류한 거 맞지? 르네상스 시기의 과학적 발견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르네상스가 아니라 언제? 고대 그리스의 과학적 발견을 토대로 한 가정이죠. 5번이 틀린 얘기. 의외로 답은 허무하게 나오죠. 옆에 나와 있는 27번 문제 보러 갈게요. 27번 문제 뭐라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냐 없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얘는 바로 답을 찾으러 갈게요. 답은 몇 번? 4번. 선원근법 이외에 3차원을 2차원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누구? 다빈치가 제안했었던 공기원근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4번 맞는 얘기. 아마 오답으로 했었던 친구들은 2번이라고 확인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문 설명을 하면서 선원근법보다 입체를 더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방법. 그거 다빈치의 공기원근법 아니에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공기원근법이 다른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선원근법보다 더 현실감 있게 보여준다라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2번은 답에서 제외하도록 할게요. 28번 보기를 읽은 다음에 앞에 가의 그림을 보고서 답을 찾으러 갈 거예요. 시각 피라미드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가 화가가 회화에 나타내고자 하는 깊이가 되고 화가가 회화에 나타내고자 하는 깊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화가가 그리려고 하는 것 하는 부분, 이것을 꼭지점으로 하는 작은 피라미드는 회화가 환기하는 환영의 공간이 된다. 회화가 환기하는 환영의 공간, 어디를 나타낸다? 3차원의 현실을 2차원으로 나타낸 부분이 어디예요? 라고 확인하면 되죠. 그러면 앞에 지문에 나와 있는 그림 보러 갈게요. 보기를 저는 문제를 보면서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문제 보면서 따라오세요. 28번 시각 피라미드에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거리는 화가가 회화에 나타내고자 하는 깊이. 여기 이 그림, 요 회화면에 그리고 싶어 하는 부분은 어디야? 이만큼이죠. 이만큼. 여기 이만큼을 그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심점에서 소실점까지. 기역에 들어갈 말 중심점, 니은에 들어갈 말 소실점. 계속해서 이것을 꼭지점으로 하는 작은 피라미드는 회화가 환기하는 환영의 공간이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환영의 공간이 될 거예요? 여기에 요 부분 속에, 이 부분 속에 들어가는 작은 피라미드 찾으면 되죠? 이 안에 들어가는 작은 피라미드는 어디? 소실점을 꼭지점으로 해서 회화면까지 나타나는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디귿에 들어갈 말은 소실점 확인하시면 되죠. 28번의 답은 1번. 29번 문제, 실질적 마지막 29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보기는 가에 대한 답인 치의 견해를 나타냈었던 것. 자, 1번. A에서부터 F를 연결한 선부는 선원근법에서의 회화면과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회화면일 거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시각은 가장 바깥에 있는 직선 여기, 가장 바깥에 있는 직선 여기 라고 해서 얘네 두 개의 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계광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 선 경계광선, 이 선 경계광선, 경계광선 안에 들어오는 장면들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회화면이 될 것이다. 1번 맞는 얘기. 2번 선원근법에 따라 보기에 세 공을 그리는 경우 기초지각 시점에서 멀리 있는 공을 더 크게 그리게 된다라는 문제점이 생기겠군. 나쁘지 않네요. 왜냐? AB의 이 길이와 EF 길이가 누구? CDE 길이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접선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원이 가운데 있는 중앙의 원보다 더 크게, 얘보다 중앙에 있는 원보다 더 크게 그려지겠지. 근데 멀리 있는데도 더 크게 그리게 된다라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나쁘지 않죠. 다시 설명할게요. 얘네들이 왜 크게 그려진다? 시작점에서부터 접선을 그렸을 때 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더 크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멀리 있는 공이 더 크게 그려진다라는 문제점이 있다. 맞는 이야기. 3번. 일상적 경험을 통한 직관적 지식을 고려하면 일상적으로 생각 없이 우리가 아는 한에서 그려본다면 보기에 세 공을 눈으로 볼 때에는 중앙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군.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중앙에 있는 이 길이가 양옆에 있는 이 길이보다 짧기 때문에 가깝다는 얘기죠. 가까우니까 크게 그려지겠지. 3번도 맞는 얘기. 4번 보러 갈게요. 4번. 보기를 통해 인간의 일상적 지각에서 사물의 크기는 각도에 의해서도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군. 아주 좋은 얘기죠. 왜냐?
알파, 감마가 베타보다 얘네가 더 크죠. 각도에 의해서 사물의 크기가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걸 이 알파, 베타, 감마 각의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4번도 맞는 얘기. 답은 5번이겠네요. 5번 왜 틀리는지 살펴봅시다. 선원근법에서 기초지각 시점의 높이에 따라 화면의 깊이가 달라진다. 와, 위에 있는 지문에서는 시작점으로부터 공 3개의 거리와 각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높이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이 있나요? 없는 얘기라고. 그래서 틀린 얘기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런데 지문의 높이에 따른 크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5번 틀린 얘기다. 보기와 달리 두 눈을 통해 본 대로 정면을 재현하겠군. 뒤에 말은 패스. 그래서 답은 5번. 밑에 나와 있는 어휘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A와 가장 유사한 것은 A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문장만 간단히 살펴볼게요. 실제의 시각 경험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실제의 시각 경험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의 맞다의 의미는 뭐예요? 행동, 의견, 상황 같은 것들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같거나 어울린다. 여기에서의 맞는다라는 말은 어울린다. 무엇이 생각, 의견 등등이 생각이나 의견 등등이 다르지 않고 어울린다. 생각이나 의견 등등이. 그러면 30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지 않다.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지 않다. 가장 유사한 것을 찾으면 4번이 제일 좋겠죠? 대놓고 생각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1번 과연 그 답이 맞는지 여기에서의 맞다라는 이야기는 틀리지 않다 이런 이야기고 다시 생각해보니 아까 네가 한 말이 맞다라는 것 네가 한 말이 옳다. 이 안경이 바로 아까 그 학생에게 맞을 것이다. 여기에 그 학생의 것, 학생의 소유임에 틀림이 없다. 5번 가게에서 치수가 내 몸에 맞는 옷이 없어서 사지를 못했다. 여기에서는 크기, 규격 따위가 어울리다. 이런 뜻으로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문제 마무리, 지문 마무리하기 전에 30번 같은 어휘 문제 확인할게요. 자, 문제 푸는 요령은 무엇이 있는가?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그러면 방금 제가 한 것처럼 A에 나타나 있는 부분의 말을 내 말로 먼저 바꿔놓고 그 말을 대입해 봤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찾아야죠. 그래도 찾기 힘들다라고 하면 두 번째, 문맥적 의미를 물어보는 그 단어 앞에 목적어, 부사어, 그 다음에 주어를 찾아서 각각 같은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는가로 판단해보면 의외로 30번 문제는 쉽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웠던 질문 수고하셨습니다.